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오늘 그 음반을 녹음합니까? 네, 지난 일요일에 네. 1차적으로 녹음을 했고 네. 오늘 오후에도 녹음을 합니다. 언제 발매됩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세한 모르겠고 예. 이제 소프라노 홍혜란 교수님과 같이 슈만과 쿠르트와일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녹음을 하는데 발매는 언제인지 모르겠다. 근데 아직 몰라요. 저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기약 없습니까? 아니요, 기약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약이.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오랜만에 규모가 큰 작품을 가져왔는데요. 아하.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정경의 클래식이 2시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 그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거 우리 둘 컨텐츠를 보니까 시간이 한 뭐 20분 맞아요. 정도 되는데 요즘에 올라오는 거는 40분. 맞아요. 원래는 아. 제가 항상 7분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피디님께서 20분까지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선곡에 우리가 여유가 맞습니다. 넓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듣고 있으면 오케스트라와 솔로 바이올린의 선율이 큰 물결을 일으키면서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라면 꼭 한번 연주해보고 싶을 것 같은, 그러나 연주하기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 중에서 3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입니다. 맞아요. 아, 이 뭐랄까,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뭐랄까, 억압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미친 듯한 자유로움. 아,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가슴 아픈 자유로움. 맞아. 그래서 멜로디도 더 유려하고, 그렇죠. 뭔가 열정이 더욱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걸 좀 표현해 주십시오. 이 차이콥스키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면서 네. 많은 클래식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로 꼽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차이콥스키 작품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사랑받는 곡은 아마 교향곡 6번 비창,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1번일 것 같아요. 네. 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여러 시상식에 또 나오는 꽝. 꽝. 이렇게 되는 네. 음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곡 혹시 협연하셨습니까? 아니요, 한 적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칩니까? 그냥 3악장은, 피아노 협주곡의 3악장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 1악장 협연을 하셔야죠. 1악장 협연 언젠가 한번 해볼게요. 예, 전국에 있는 지휘자 선생님들, 우리 피아니스트 정태양이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부끄럽습니다. 자, 1번 1악장 협연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세계 3대 발레로 손꼽히는 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작곡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백조의 호수나 호두까기 인형 연말에 정말 많이 보러 가셨을 것 같아요. 네. 1840년에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은 보였는데요. 부모님은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랬고 법률가. 10살에 법률학교에 아하. 진학을 합니다. 왜 많은 음악가들의 부모님은 음악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로스쿨을 좋아하는 거지? 로스쿨 좋아하시고 아, 정말. 또 의사도 많죠. 요즘 문제가 많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9년에 이제 네.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네. 법무성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네. 음악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860년에 루빈스타인 형제가 주재한 음악 교실에 입학을 했는데요. 네. 이곳이
나중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으로 승격이 되어서 음악원의 1기 학생이 됩니다. 오, 그래서 일기군요. 네,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했고 성적도 무척 좋았다고 하고요. 이 루빈스타인 형제가 나중에 모스크바 음악원을 설립하면서 나중에 차이콥스키를 교수로 임용을 하는데 그때가 25세였다고 야, 합니다. 아니 늦게 시작했는데 25세 교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엄청난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당시 러시아였어도 아니 25세라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35세 아닙니까? 25세인데 재능이 그만큼 특별했던 것 아닐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음대교수 35세도 빠른 거잖아요. 제가 36세인데요. 35 아니 빠르죠. 태양쌤 내려놓은 겁니까? 내려놓은 겁니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와. 제가 36인데 25세 교수가 되셨다니. 와. 그러니까 음악성과 재능과 학식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실력도 실력인데 네. 이거는 실력을 뛰어넘은 주변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관객들의 사랑. 그렇죠. 이건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차이콥스키의 정말 여러 작품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우리 태양쌤이 좋아하는 곡 있습니까? 진짜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작품 중에 사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렇죠. 1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 음악으로 표현한 곡인데 그 중에 10월이 왜 이렇게 슬프냐? 어머니, 이 결혼 찬송해 주세요. 네, 이 곡이 정말로 아름다워서 안 받아주네요. 지금 제가 드라마 좀 뭔가 배경음악으로. 드라마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기억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OST로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10월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이 곡을 제가 연주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났고 사실 차이콥스키의 발레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많은 작품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여러 곡 중에서도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네. 이 곡은 차이콥스키가 남긴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 아닙니까? 네, 단 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와. 그런데 한 곡을 작곡했지만 이 작품은 소위 말하는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세계 4대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로 꼽히는 걸작입니다. 다른 작곡가들이 살짝 섭섭할 것 같아요. 어떤 작곡가? 왜냐하면 바이올린 협주곡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우리가 지난번에 코른골트도 소개를 그렇죠. 했었고요. 그런데 세계 3대 작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4대로서 근데 이제 바로 차이콥스키는 하나 작곡했는데 맞아요. 거기다 야. 이제 시대도 조금 차이가 나죠. 야 정말 원샷 원킬이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할 당시에 차이콥스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1878년인데요. 네. 스위스의 어허. 클라랑스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네. 바이올리니스트 요십 코텍이라는 사람이 네. 가방 한가득 악보를 가져와서 새로운 곡들을 차이콥스키에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곡들은 직접 연주를 했는데요. 그때 프랑스 작곡가 랄로가 작곡한 독특한 바이올린 협주곡인 스페인 교향곡을 듣게 되었는데요.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듣고 강한 창작욕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사흘 뒤에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의 작곡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1악장을 완성했고 또 시작이네. 뒤이어 2악장을 연달아서 3악장을 완성했는데요. 불과 25일 만에 3악장을 모두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악가인 저도 짜증이 나는데 작곡가들은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바이올린 협주곡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속 많이 상하죠. 이거는 그런데 세계 4대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와, 이 대작을 25일 만에 작곡했구나. 이때 차이콥스키 몇 살이었죠? 차이콥스키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때. 그쵸? 네, 이때 20대였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곡에 대한 반응 어땠습니까? 곡을 완성한 차이콥스키는요. 네. 코텍과 자신의 동생을 불러서 곡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는데 2악장이 1, 3악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자 2악장을 새로 작곡을 하고요.
이 곡에서 빠진 이 악장은 소중했던 시절의 추억이라는 작품의 첫 곡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와. 그리고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당대 러시아 음악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레오폴트 아우어에게 헌정을 하고 초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어는 연주 불가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하고요. 초연은 무한정 연기가 됩니다. 잠시만요. 아우어가 연주 불가능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시에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바이올린 협주곡도 아우어에게 헌정을 했는데 이 작곡 기법이라는 게 나날이 계속 진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보편적인 테크닉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척이나 이제 어려웠던 거죠. 테크닉적으로. 그래서 이 당시 작품들이 특히 나오자마자 거절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악평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아우어가 또 거절했기 때문에 이 곡이 더 유명해졌겠는데요. 그런 일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25일 만에 작곡하고 아우어한테 퇴짜 맞고 참 정말 기가 막히게 마케팅을 했구만. 자, 그럼 초연은 언제입니까? 네, 초연은 1881년에 러시아가 아닌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왜죠?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 돌고 돌았겠죠. 초연할 단체를 찾아서.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바이올린은 아돌프 브로드스키가 맡았고요. 네. 거장 한스 리히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협연했는데요. 반응은 실패였습니다. 초연 실패. 네, 야, 정말 활용 정점이네. 모든 마케팅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초연 왜 실패했습니까? 이 작품이 워낙 어려운 곡이에요. 네. 그런데 연주자들이 연습할 시간이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이 곡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초연 연주자인 브로드스키도 미숙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영향력이 있는 음악 비평가가 음악에서 악취가 난다고 혹평을 음악에서 했다고. 악취가 난다. 네. 와, 평론가가. 네. 그런데 당시 차이콥스키조차 이 곡을 좀 포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초연을 거절당하고 그리고 연주가 이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좀 어렵구나. 마음이 안 좋았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 곡을 연주했던 바이올리니스트 브로드스키가 이 곡의 진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 곡을 다시 연주하자 곡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음악 비평가 지금 손수연 네. 교수님이 네. 음악에서 악취가 난다라고 한 정도의 비평을 받은 거 아닙니까? 차이콥스키가.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러면 그래서 전의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작곡가는. 굉장히 낙담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연주를 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자라고 그렇지. 했죠. 김현미 교수님이 이 그렇죠. 곡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작품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와. 이제서 이 차이콥스키가 이 작품을 그 연주자인 브로드스키에게 다시 헌정을 하게 됩니다. 차이콥스키 머리가 좋네. 마음 바뀌었네요. 예. 곡 잘 안 되니까 좀 마음 비웠다가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줄을 섰군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은인이겠죠?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 줄을 선 것 같아요. 예, 저만 나쁜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소나타는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맞아요. 와, 자 오늘 3악장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는 1악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것이 3악장이었어요. 예전에 중국 영화 중에 투게더라는 투게더 영화가 합니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가 될 텐데 중국의 이제 어마어마한 교육열로 인해서 한 아버지가 맞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인 아기. 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들이 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을 연주합니다. 제가 그 모습이 어렸을 때 봤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뇌리에 남았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연주자의 연주로 가져오셨습니까? 네, 정경화 선생님의 1970년 음반인데요. 당시 제 생각에는 제가 작년 겨울에 정경화 선생님의 음악을 라이브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신 기억이 나는데
1970년 당시에 정말 제가 후배 연주자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연주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음반입니다. 그래서 골라봤어요. 자, 주제 선율 혹시 잠깐 쳐줄 수 있나요? 네, 엄청 빠르거든요.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원래 이게 1악장도 이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는 이것에서 어떤 모티브가 왔다고 3악장이 생각을 하고요. 피아노로 치기 무지하게 어려운데 좀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한 지금 것이 살짝 계속 대충 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살짝 대충 치신 거 아닙니까? 대충 친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게 피아노라기는 좀 빠르죠. 이거보다 더 빠르잖아요. 딴따란 딴딴딴딴딴. 맞아요. 피아노로 쳐본 적이 없어서 반주는 칠 수 있어요. 그쵸. 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이올린의 속주 스피드와 또 피아노의 속주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정태영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35 3악장을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35 3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정경화 선생님이 22살이던 1970년에 녹음한 음반. 와, 정말 진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연주를 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그 기적이고 놀랍고 그러니까 이 시대 정경화 선생님의 음반을 들으면 정말 그냥 완벽. 뭐 비행기 화장실에서도 연습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클래식의 최초 진출자가 그렇죠. 정경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전에 그렇죠. 진출해서 솔직히 많은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한국 정경화 선생님이 다 이겼잖아요. 맞아요. 뭐 이겼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기량이 뛰어나니까 다들 외국에서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정작 일본은 옛날에 마라톤의 송기정 선수에게 약간 그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처럼 맞아요. 정경화 선생님만 나오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다고. 정말 약간 이런 표현을 제가 방송에 쓰면 안 되지만 약간 꼬시는 아주 통쾌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한국이라는 곳을 잘 몰랐을 그렇죠. 뿐더러 거기에 네. 한국인 클래식 음악가가 있다는 것도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DNA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최근에 봤는데 중국에 축구를 못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인구가 15억 가까이 되니까. 그 중에서 뽑으니까. 그렇죠. 랑랑이나 유자왕처럼 잘하는 나오겠죠. 사람만 뽑아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손흥민이 나오고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모든 분야를 우리나라 분들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오면 원탑인 거야 그냥 다. 그게 놀라운. 피아노 하면 정태양, 축구하면 손흥민. 이게 우리는 한다면 한다. 약간 그런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받아주십니까? 왜 자꾸 넘기려고? 손흥민 선수 사랑합니다. 오늘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었는데 차이콥스키가 그 솔직히 이야기가 워낙 많은 작곡가니까 맞아요. 그 폰메크 부인 후원자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유가 뭔가요? 이 후원자가 사실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죠. 폰메크 부인이 14년 동안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만 주고받으면서 후원을 해줬다고 해요. 그냥 진정한 팬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저는 두 사람 입장이 다 후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싶을 것 같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몰래 공연장에 와서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었으니까 어쨌든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모습을 나타내기 싫어했던 것도 또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왜 가끔씩 뉴스에 그 무명의 그 기부자들이 어느 대학에 이렇게 후원 크게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데 차이콥스키 참 이런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으니 또 이런 작품이 25일 만에 좀 무리하시네요. 오바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아, 행복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에 되게 좀 특이한 작품을 준비했어요. 슈만의 민용을 위한 레퀴엠이라는 작품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 슈만의 가곡 중에서 괴테의 이제 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는 책을 기반으로 한 민용과 하프너에 대한 가곡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같은 작품 번호 안에 그 민용의 죽음을 기리는 진혼곡이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올해 연주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이 곡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아니, 그 연주 계획이 레퍼토어가 정말 다양하네요. 일단 그쵸. 국립 오페라든 오페라 다 해야 되고 네, 박홍근 선생님하고 겨울나그네랑 뭐 가곡 예, 연주해야 그 되고. 백조의 노래랑 네, 그 물레방앗간 아가씨 그리고 그쵸. 슈만 연가곡 네, 해야 되고 네. 그다음 지금 또 뭐라고요? 뭐 슈만 또 뭐? 슈만의 민용을 위한 민용까지 갑니까? 진혼곡입니다. 네, 야, 정말 그래서 합창과 함께 연주. 뭐 지구상에 있는 곡을 다 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곡은 다 해보겠다. 이러고 작곡은 있어요. 안 합니까? 작곡은 솔직히 네. 어렸을 때는 썼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쯤에는 이렇게 음악 형식 이런 걸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끄적였는데 네. 제 것이 아닙니다. 아, 제가 정말 확신하고 예측하는데 100% 네. 100% 작곡할 겁니다, 나중에. 음. 100% 본인 곡을 치는 날이 저는 오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끄럽지만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자 소개해 주세요. 김선호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 귀에 너무 익숙한 곡입니다 해주셨고요. 클래식 요가십니다. 네. 박재영님 보내주셨어요. 제가 가장 반짝반짝하던 시절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정태양님이 말씀하신 발레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두 그곳에서 봤습니다. 와. 두 분이 저를 그 시절로 여행시켜 주시네요. 와, 정말 부럽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직접 새 작품을 다 보셨다니. 음. 세상에. 와, 상상만 해도 부럽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고맙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네, 박희길님 오늘도 변함없이 고급진 유쾌한 시간 만들어 주셔 감사합니다. 정탕님 이야기와 살짝 들려주신 연주를 들으니 차이콥스키의 사계 10월도 듣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너무 그 12계절 월 중에 10월을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6월도 좋아요. 지금 3월이 섭섭할 것 같은데 지금 3월인데 4월은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12월도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솔직합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6521 쓰시는 분, 정경의 클래식은 귀가 호강하고 마음이 평안을 얻는 너무나 좋은 음악 프로그램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파이팅 주셔서 고맙습니다. 4156님, 오늘 아이가 열이 나서 같이 청취하고 있어요. 빨리 나으라고 응원 주세요. 아이가 좀 아프군요. 감기인가요? 얼른 병원 가서 또 처방도 받고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걱정 안 하시게 얼른 나아주세요. 우리 아기님. 첫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4156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도 오늘 하루도 덕분에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아마 이 대화를 가지고 전 한 주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여러분께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우중충했나요?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차이콥스키랑 좀 어울립니까, 날씨가? 어울려요. 아, 그래서 그 날씨를 깨워보고자 이 사막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셨으면 일단 좋겠어요. 정말 끼워 맞추는 데는 거의 뭐 달인으로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중충한 날씨에 어울리는 차이콥스키 사막장. 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